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거야? 아니요, 이건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스패치의 유스입니다. 여러분들 삼국지 좋아하세요? 저는 삼국지를 게임을 하다가 흥미가 생겨서 읽게 된 책이었는데요. 이 삼국지는 특히나 한국에서 더 많은 인기를 끌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전문가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함부로 아는 척하면 안 되는 얘기가 되어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좀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린 기분이긴 해요. 일단 삼국지 하면 명장면들이 너무 많죠. 유비삼형제의 도원결의, 3대 대전,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다는 제갈량의 출사표 등 명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꼽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삼국시대의 역사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해보는 소설 삼국지 속에 담긴 이야기 중 도원결의, 일기토, 그리고 적벽대전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삼국지가 무슨 내용이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중국의 후한말 시대 부패한 정치로 백성이 고통을 받던 시기였어요. 그때 태평도라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 같은 건데 여기에 교주가 장각이에요. 장각을 필두로 농민들이 난을 일으키는데 이때 사람들이 머리에 황색 두건을 썼다고 해서 황건적의 난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황건적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나쁜 짓들을 지들이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자 이 황건적을 토벌하기 위해 각지에서 영웅들이 각축전을 벌이는데요. 이때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밭에서 의형제를 맺고 이 토벌전에 참가하며 다른 영웅들과 함께 황건적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공공의 적이 사라지자 함께 싸우던 영웅들이 무너진 왕권에 새로운 뜻을 세우고자 영웅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동맹을 맺으며 조직이 형성이 되기도 하면서 결국 삼국으로 좁혀지게 되는데요.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송건의 오나라 이렇게 삼국이 형성됩니다. 이 삼국지 얘기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누가 이겼냐? 이 셋 중에는 없어요. 삼국 통일을 위해 치열한 패권 다툼이 펼쳐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수들은 모두 죽고 이후에 생뚱맞게도 위나라의 책사 사마이의 후손인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이 삼국지와 삼국지연의를 토대로 비교해가면서 정리한 내용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 삼국지와 삼국지연의의 차이도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의 후한말부터 이 삼국시대까지의 기록을 담은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진수의 삼국지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입니다.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냐? 나는 뭘 읽어야 하냐라고 하신다면 진수가 기록한 삼국지가 역사서이고 나관중이 기록한 삼국지연의는 이 삼국지의 내용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얘기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책으로 사서 읽는 내용들은 이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수의 삼국지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조금 다른 느낌의 장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삼국지를 읽지 않은 분들도 대체적으로 유비, 조조, 손견을 알고 계실 텐데요. 가장 대비되는 건 착한 유비와 나쁜 조조죠. 이런 캐릭터는 삼국지연의에서 비롯된 거고 역사서인 삼국지에서는 조조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은 상당히 각색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건 유비. 가난 속에서 덕으로 성공했다는 젊은 유비에 대한 표현부터가 미화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유비의 아버지는 지방 현령으로 있었고 나름 부를 축적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유비는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노는 것을 좋아하던 문제 학생이었는데요. 처음 장비를 만났을 때 그가 하고 있던 이 집신과 멍석 장사는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한 이 소설과 역사서를 비교했을 때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원결의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밭에서 태어난 날은 다르나 죽는 날은 같이 하자는 의형제를 맺은 이 삼국지의 명장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이 도원결의인데요.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는 도원결의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뭐 아무래도 정사 역사책이다 보니 개인적인 것까지 기록하지 않아도 되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관중에 삼국지연이 묘사된 대로 장소를 찾아가도 실제로 도원결의를 했다는 복숭아밭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수백 년을 궁금해하다가 유비가 살던 곳 근처에 그냥 복숭아밭을 만들어버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도원결의는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기토인데요. 백마성 전투에서 관우가 싸움을 겁나 잘하더니 알량을 상대로 1대1 대결을 벌였다던 일기토는 어떨까요? 일단 이건 역시 삼국지와 삼국지연의를 비교해보면 사실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극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이 사실 패싸움 수준의 전쟁통 속에서 장수들이 1대1로 대결을 벌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뭐 1대1로 싸울 수도 있었겠지. 그렇다고 해도 그게 대부분 이 전투의 혼란 속에 어쩌다가 둘이 마주쳐서 싸우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것처럼 누가 누구를 지명하거나 아니면 뭐 둘이 만나 한번 붙어보고 싶소 해서 매너 있게 1대1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합니다. 우리가 이런 1대1 싸움을 일기토라고 칭하는데요. 딱 들어도 아시겠지만 일기토는 일본어입니다. 이 일기토라는 단어는 말을 탄 무사가 1대1로 싸우는 것을 뜻하는데 이게 90년대 PC게임인 삼국지2에서 나온 말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잘못하면서 퍼지게 된 말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단도라고 하는데요. 나관중이 이 삼국지연의를 쓰기 위해 전국의 연극 대본을 수집하던 중 끼워 넣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송나라 때부터 연극이 크게 유행했는데 아무래도 전투 장면에 수많은 사람을 무대로 올릴 수 없다 보니 장군끼리의 싸움으로 장면을 대신했고 이런 극적인 장면에 관객들은 더 열광하며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이 장면에 어느 순간 사람들도 당연히 위대한 장수는 1대1 대결했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던 관우와 알량의 싸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의 1대1 일기토가 아니었던 것뿐이지 정사 삼국지에 보면 책마청량 오만중지중 참기수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관우가 말에 책찍질을 해 많은 병사들 사이에서 알량을 찌르고 그 목을 베어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1대1이 아니었던 것뿐이지 관우가 적진에 있는 알량을 보고 적진으로 혼자 침투해 알량을 찌르고 목을 베어 돌아왔다는 겁니다. 1대1보다 더 대단한 전투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전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조자룡이 홀로 수많은 적들을 뚫고 유비의 아들 유선을 품에 안고 돌아온 장판 전투. 명장면이죠. 그런데 조은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건 물론 그의 패기와 엄청난 싸움 실력이 있었겠지만 조은이 유선을 안고 돌아오는 길 장판교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장비가 한몫했는데요. 장비가 강을 방패 삼아 다리를 끊어버리고 조조의 5천 군사에게 누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랑 싸울 거냐 라고 말하자 장비의 기에 눌려 조조군이 겁을 먹고 아무도 다가서지 못하는 건 역시 장판정투의 명장면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거야? 아니요, 이건 진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다시 찾아간 장판교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큰 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장판교는 실개천에 더 가까운 강이고 전투 당시 초라한 비탈에서 막아섰으며 조조의 군사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곳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 장비가 싸웠던 건 5,000까지는 아니고 조조의 일부 병사에 장비가 용맹하게 맞섰다 정도가 실제 삼국지의 진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장판전투에서 발끈하셨다면 이 얘기는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삼국지에 3대 대전이 있죠. 적벽대전, 이릉대전, 관도대전.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촉과 오의 연합으로 만들어낸 적벽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조와 유표의 24만 대군을 막아낸 적벽대전은 지금도 영화화가 되며 이 영화 역시도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만큼 삼국지 역사상 대전으로 손꼽히고 있죠. 물론 이것도 실화는 맞지만 사실을 알면 조금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실제 적벽대전의 장소를 보면 영화처럼 웅장한 절벽은 아니죠. 당연한 얘기지만 강을 건너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험난한 절벽을 공격 장소로 잡았을 리가 없겠죠. 또한 24만의 대군이었다고 하기엔 장소가 협소합니다. 워낙 과장하기를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의 습성을 고려해서 한 10분의 1을 줄인 2만 4천 명이었다고 해도 그들이 다 설 수 있을 만큼의 넓은 장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한 책략적인 부분도 있죠. 이 적벽대전의 책략은 대표적으로 연한계, 반한계, 그리고 고육계일 텐데요. 주요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채무와 장윤을 처리하기 위해 조조의 참모였던 장간을 이용한 이 반간계, 또 방통을 조조에게 보내 배멀미에 대한 대책으로 보이게끔 하여 배들을 쇠사슬로 엮어 하나로 묶어버린 연한계, 그리고 불꽃을 쏘아 올린 환계를 조조에게 위장투항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 노장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고육계. 지금 봐도 적벽대전의 스토리는 엄청나게 탄탄하고 재밌을 수밖에 없는 구성이었는데요. 정사 삼국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계책 중 배를 하나로 묶은 연한계는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국지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각종 무기들을 볼 텐데요. 가장 유명한 건 바로 관우의 청룡언얼도. 이 삼국지연의에서 관우는 신장이 9척이나 되고 붉은 얼굴에 2척이나 되는 길고 아름다운 수염을 가졌으며 82근이나 되는 청룡언얼도를 휘두르는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요. 시대마다 척의 길이가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척을 32cm로 계산했을 때 관우는 키가 2m 88cm에 수염만 64cm이고 492kg의 무기를 그것도 한 손으로 휘둘렀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원래 삼국지가 과장이 심한 거 알잖아 할 수 있겠지만 청룡언얼도 같은 형태의 무기는 무려 700년이나 지난 송나라 때 등장한 무기라고 합니다. 삼국지 세계관 최강의 인물인 역포. 역포의 방천화극 역시 송나라 시대 무기라고 합니다. 얘는 뭐 들고 싸웠어 하신다면 당시 많은 병사들이 사용했던 모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장비의 무기인 장팔사모 할 때 그 모요. 창의 일종인데 이 모가 베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찔러서 죽이는 데 사용하는 무기라고 합니다. 아까 일기토 설명할 때 얘기했던 관우와 알량 전투에서 보면 알량을 찌르고 목을 베어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청룡언얼도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찌르기보단 베는 위주의 무기이고 이렇게 찌르는 건 모 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비는 장팔사 모니까 4m 50cm나 되는 장비의 장팔사모는 진짜 아니야? 삼국시대 당시에는 말에서 발을 딛는 장치인 등자가 없던 시기였는데요. 이 관우 그림 보니까 청룡언얼도에 등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역사랑 다 다른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장팔사모로 돌아와서 4m 50cm의 크기의 창을 말에서 등자도 없이 사용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갈량의 발명품 연노입니다. 삼국지 세계관 최고의 천재인 제갈량. 제갈량이 개발했다고 하는 그 연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노는 원말 명초, 이 나관중이 살던 시기인 명나라 때 완성된 무기입니다. 삼국시대보다 무려 1000년 후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갈량이 안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제갈량이 만든 무기의 이름은 일명 제갈노라고 부르는 원흉활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나무 수레같이 생긴 곳에서 화살을 하나씩 장전하며 쏘았던 형태가 아니라
그림처럼 고정된 큰 활에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죠. 이번 이야기는 삼국지와 삼국지연의의 비교로 알아본 삼국지 에피소드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기토 부분에 있어서 영상 보다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따로 모아봤는데요. 영상 소개에서는 그런 일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실제 정사에 보면 난전 중이 아닌 서로 1대1로 싸운 경우가 있다고 나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허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기토라는 게 네임드 둘이 1대1로 싸우는 정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일기토라고 하면 풍기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막 몇십만씩 싸우는 그 전쟁판에서 대장 둘이 딱 나와서 합을 딱딱 맞추고 막 그런 거. 그래서 기록된 그 몇 가지 1대1 싸움 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기토라는 싸움은 192년 장안전투에서의 여포 대 곽사전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192년이 장안전투 중에 곽사가 다른 사람도 아닌 여포한테 1대1 대결을 제안하면서 여포한테 진짜 뒤지게 맞고 죽을 뻔했다가 부하들에게 구출된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일기토라 말하는 정도의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전쟁통 속에 네임드끼리 둘이 싸운 정도의 1대1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에서 항맹과 조성, 평양에서 방덕과 각원, 강화에서 영웅과 진취 등이 있는데 1대1 싸움 중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손책과 태사자 그리고 마초와 염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손책과 마초가 잘생겨서 그들의 싸움이 기억에 남는 건 아닙니다. 이 삼국지 게임을 플스에 있는 진 삼국무쌍 시리즈들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수들의 이미지가 삼국무쌍 캐릭터화 되어 있어서 아무리 유명해도 삼국무쌍에 안 나오는 장수는 잘 몰라요. 스탯도 거의 게임이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 손책과 태사자가 승패를 겨눌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싸움을 했다는 점은 둘 다 얼마나 잘 싸운 거야 싶어서 기억에 남겠지만 잘생기고 잘 싸우는 마초가 게임에는 없어서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장수인 염행한테 죽을 정도로 쳐맞았다는 게 꽤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이 게임에서 제일 열받게 하는 일기토 하면 여포잖아요. 일반 장수들도 일기토 할 땐 더 세지는데 여포가 일기토 신청한다 하면 일단 거절. 이건 아군들 사기가 떨어진다고 해도 일기토는 일단 거절이죠. 호로관 여포전은 레어 무기 들고도 가장 어려운 난이도에서는 중간중간 거점 가서 만두 찾아 먹어야 하는데 일기토는 말도 안 되죠. 제가 사수관에서 화음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이제 여포는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게임과 실제 장수들이 많이 달랐겠지만 귀신이라 불리던 여포한테 1대1로 덤빈 이 곽사도 확실히 대단한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삼국지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삼국지는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정말 컨텐츠로 다루기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삼국지는 역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이쪽으로 이 전문가분들만큼이나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어디 가서 토론을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잘 알지는 못해요. 이게 주로 제가 게임 위주로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 삼국지를 읽다가 번성돈에서 관우가 죽으면 그때부터 집중력이 급 떨어져서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삼국지를 여러 책으로 진짜 여러 번 읽어봤는데 매번 번성전 이후로 다 그렇더라고요. 보통 제갈량의 출사표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전 사실 그거 기억도 잘 안 나요. 꾸역꾸역 정말 대충대충 읽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얕은 지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다 조금이라도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뭔가 할 말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